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자 거부와 공항 억류, 심지어는 북미 땅을 밟자마자 추방당하는 사태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항에서 중국 유학생을 일시 구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비자 거절률이 무려 62%까지 치솟아 지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왜 캐나다와 미국이 동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이러한 흐름이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중국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미가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급격히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过去的美国了，如果还想通过非法方式入境，然后找个美国人结婚生孩子，企图留下来，这条路是堵死了。最近就有一个中国人在04年的时候非法黑进美国，找了个美国人结婚，老公孩子都是美国籍。他在美国呢生活了20年，工作开餐馆纳税一样不差，没有任何的犯罪记录，最近却还是被移民局逮捕拘留了，面临着遣返问题。 미국에서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한 중국인 여성이 체포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 이제 이민 관련 서류를 단순히 거주나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철저한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 깊숙이 융화된 사람조차 다시 심사대 위에 오르는 상황이라면 갓 입국하려는 집단, 특히 유학생들에게 가해질 감시의 강도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더욱 명확히 목격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를 선도하고 있는 캐나다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일종의 경고 신호라면 캐나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는 이민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별 사례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遣返行动正在加速推进。加拿大边境服务局最新数据显示，过去12个月内已有超过22000人被驱逐出境，数量创下历史新高。然而，在这惊人的执行速度背后，加拿大仍面临一个长期存在的难题：大量驱逐令迟迟无法落实。根据提供的数据，目前其执行名单上共有33000份驱逐令，其中由保守党移民评论员提交文件后披露的消息显示，超过1万份驱逐令已停留在系统中超过1年，尚未被执行。这意味着，尽管加拿大正在加速遣返，但仍有大量案件处于等待状态。副总裁艾伦表示， 영상에서 확인된 엄청난 수치들, 즉 22,000건이 넘는 추방 명령과 33,000건에 달하는 적체된 명령들은 캐나다가 단순히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서류들까지 대대적으로 척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상의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이며 특히 유학생과 젊은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캐나다가 내부에서의 강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면 입국의 최전선인 공항의 상황 또한 그에 못지않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보안검사 시스템을 갖춘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추방이라는 물리적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 신상정보, 특히 유학생들의 기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치고 있는데,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이제 개인 전자기기와 데이터, 학업 이력, 그리고 전문적인 인맥관계까지 검증받는 새로운 차원의 검색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로 미국 내 상위 30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중국인 박사, 과정연구원의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呢，他们也没查出来个什么东西，就随便找了个理由送回国。我觉得精神上的伤害直到现在我都没有办法忘记。贪腐它只是一个标志，全面的战争是早就已经开始了的。近日，特朗普政府持续施压国际学生群体。5月28日，美国国务卿卢比奥宣称，美国将开始吊销中国学生的签证，包括与中国政府有联系或在关键领域学习的学生。国际舆论予以广泛批评。就此，澎湃新闻记者联系到了中国留学生张同学，他是一名理工科博士生，
就读于一所美国排名前30的大学，几周前入境美国却遭遣返。在小黑屋里面呢，一共被关了将近48个小时。他们对我进行了8轮审查，所有的信息、个人信息全部都问了一遍。他们还拿了我的手机、我的电脑，查了我里面的安装了什么软件，打开了什么 app。国安局的也有，然后 FBI 的也有，反正就是换着不同的人审我，然后每隔几个小时就审一次这样子，折腾来折腾去，折腾了2天。最后呢，他们也没查出来个什么东西，就随便找了个理由就把我送回国。惩罚就是5年以内不能再重新申请美国签证。 이 사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증거보다 위험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순간 민감한 전공 분야에 속한 모든 유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될 때 그 파장은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유학 환경 전체를 바라보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내에 뚜렷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해명을 요구받거나 개인 기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씩 대기하며 신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도 억류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때 최우선 선택지였던 북미 유학의 문은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들은 기술, 신소재 연구,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발 지원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유학을 준비해온 수많은 가정은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러한 추세가 비단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쿄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중국 유학생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호쿠 대학의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연구 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OLED와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이후 감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강력한 조치를 즉각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모두 로봇 공학, 신소재,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칩과 관련된 서류를 예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유학이라는 이슈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안보와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국가 간의 신뢰도가 하락함에 따라 민감한 그룹에 속한 유학생이라면 누구든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해 볼 때 북미 지역은 중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캐나다는 대규모 추방과 적체된 서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은 공항에서의 체포와 신문을 강화하며 개인 기기와 학업 목적까지 검열의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안보와 연구보호 그리고 기술 경쟁이 입국 심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새로운 관리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 유학 환경을 재편하면서 과거에는 활짝 열려있던 길들이 이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험로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과 안보가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 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로의 유학이나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인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반작용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모든 학술 활동과 국제적 이동을 안보라는 렌즈를 통해 감시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오늘 전해드린 캐나다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 각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만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양한 시각은 사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